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건설기초 설계 수업을 맡은 건축학과 교수 이권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를 같이 1학년 설계 과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설계를 해야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보고 얼굴을 보면서 서로 좀 친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또 말썽을 부려서 여러분들이랑 얼굴을 보고 이렇게 못하고 동영상으로 대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조금 아쉽지만 여러분들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설계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 과제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대면 수업을 원래 목표로 해서 강의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잠정적이긴 하지만 당분간 2주 정도는 비대면 수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혹시 연장이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수님들끼리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해서 대면 수업을 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설계 이제 프로세스가 있고 이거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각자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저희들이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강의 계획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변경된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강의 계획서와 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 드릴 거예요. 우리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시간짜리 수업이라서 1학점당 25분 이상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 내용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건데 그러면 약 75분 정도의 수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나눠서 찍을 수도 있고 뭐 한 번에 찍을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수업 자체가 다 연결되는 내용의 전반적인 수업 개요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찍을 계획이에요. 지금 75분 찍을 건데 중간에 어,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얘기를 할 테니까 잠깐 동영상을 멈췄다가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어서 듣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쭉 들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설명할 거고 중간에 선생님이 지금 타이밍이 쉬는 시간 타이밍이다 라는 걸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잠깐 쉬어가면서 동영상을 듣기를 바랍니다. 너무 길다고 또 힘들어하지 말고 또 중간에 안 보고 이제 딴짓하지 마시고 잘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업이 어, 이제 1학년 2학기 수업이잖아요.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여기서 건축과 특히 건축학과로 지원할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2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또 2학년 건축 설계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워야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힘들더라도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영상을 틀어서 동영상을 튼단다. PPT를 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를 볼게요. 자, 1주차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원래는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되지만 선생님이 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원래는 각 분반별로 교수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저만 일단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축학과에서 개설된 담당 교수님은 총 4분이 계시고요. 이태문 교수님 계시고 제가 있고 송민철 교수님과 김희경 교수님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이권형입니다. 여러분들 제 분반 학생들은 제 이메일 주소가 여기 있고 연락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는데
연락을 할 때 그냥 연락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때는 저는 1학년 건설 기초 설계 수업을 듣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고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잘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로 어떤 과목 때문에 질문을 했는지 파악해서 답변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신경 써서 질문할 때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개요를 설명드리면 우리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건설 분야의 설계에서 창의적 과정과 직관적 추론, 설계 창의적 원리, 개념 설계, 설계 스케치, 공간 추론, 능력 개발, 시각적 사고 과정, 설계를 위한 기본 공학 원리 실현, 협동 수행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 설계 입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념 설계라고 나와 있죠. 개념 설계. 이 개념 설계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건축과에서 이야기하는 설계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해 놓은 설계 단계는 기획 단계가 있고요. 기획 단계 다음이 계획 설계, 계획 설계 다음이 중간 설계, 중간 설계 다음이 실시 설계입니다. 실시 설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시공입니다. 시공 같은 경우에는 건축 공학에서 하고 있는 게 시공이죠. 설계에서는 건축학에서는 기획 단계부터 실시 설계 단계까지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 중에 개념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 기획 설계와 계획 설계 사이에 있는 게 개념 설계입니다. 개념 설계는 계획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건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게 개념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설계라는 말의 다른 명칭인데 이게 기본 설계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기본 설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니까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설계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계획 설계를 앞으로 2학년부터 5학년까지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중간 설계 단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2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계획 설계를 할 건데 이 계획 설계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건축적인 개념 그리고 기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획과 개념이 굉장히 유사한 설계 단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제 스킬은 여기 나오는 도법 그리고 도면 실습하는 부분, 그 다음에 스케치, 모형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획 단계와 개념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하는 교육 목표 가운데 2번에 특별하게 SPC 7번, 3번에 SPC 8번 이렇게 나와 있죠. 특별하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교육할 내용이 건축 소통 능력, 그리고 형태 및 공간 구성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건축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아주 작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원래 들어야 하는 이 건물, 공학관 건물만 해도 규모가 꽤 크죠. 이렇게 큰 건물을 설계할 때는 혼자 이 업무를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전문가가 모여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 명이서 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협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협업을 하기 위한 능력이 필요해요. 이 협업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요구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통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 능력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소통하는 방법에서는 말로 하는 방법도 있고, 문서로 하는 방법, 스케치로 하는 방법, 도면으로 하는 방법, 모형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설계를 하는 방법을,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그리고 SPC 8번 같은 경우에 형태 및 공간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도면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모형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2차원과 3차원으로 된 형태, 그리고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고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1학년 2학기에 수업을 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넘어가 보면, 그래서 수업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실습 방법을 이용해서 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습과 강의가 병행을 하지만 비중으로 본다면 실습의 비중이 사실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습보다는 지금 강의의 비중을 좀 더 키운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실 해야 되는 실습을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주고 집에서 실습을 하게 되고, 이 실습을 위한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실습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계획이니까 어,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뭐 유인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모아 두셨다가 이거를 나중에 A3 클리어 파일에다가 보관을 잘 해주세요. 잘 했다가 여기 있는 과제물들을 종합해서 저한테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걸 나중에 포트폴리오로 제출합니다. 포트폴리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과목 포트폴리오라고 불러요. 이 교과목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2학년 설계를 들으려면 2학년 1학기 때 이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 이거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은 학생은 2학년 1학기에 설계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 저희 규정상 2학년 1학기에 반드시 필수 이수 과목으로 1학년 2학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수업이 이수 과목으로 필수 이수가 돼 있어요. 필수 이수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이수를 했다라는 증빙을 뭘로 해야 되냐면 이 교과목 포트폴리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게 되면 2학년 때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건축학과에 진학했을 때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잘 챙겨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건축과에서 수업을 안 들은 학생은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쯤에 이거에 의해서 특강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네, 잠깐 제가 전화 통화를 하느라 얘기가 끊겼어요. 그래서 잠깐 중지를 해놨는데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선생님이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포트폴리오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필수 이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챙겨서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 외에 SPC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쭉 있는데 이걸 읽어보시면 되고, 보면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과제물들이 사실 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또 미안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챙겨서 과제들을 하기를 바라고, 이거를 잘 이수해야 2학년에 올라갔을 때 수업을 들을 때 무리가 없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건 스토리가 좀 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학부제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 안에 4개의 과가 있어요. 학부 안에 4개의 과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토목이 있고요. 도시가 있고 건축공학, 그 다음에 건축학, 이렇게 해서 4개가 있는데 나머지 3개의 과는 4년제입니다. 4년제. 근데 저희는 5년제죠. 5년입니다. 이 5년인 이유가 건축학 인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건축학 인증이라고 하는 걸 받는데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이수해야 되는 항목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데 불구하고 학부로 운영하다 보니까 1학년 때는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다 교육을 못해요. 안타깝게도 다 못하는데 2학년에 올라가면 또 2학년에 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만큼 있어요.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 수업을 이해하려면 1학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밀도 있는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교수님들이 말로 강의로 다 할 수 없는 내용들을 과제로 내거나 그거를 실습해서 좀 많은 양의 항목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걸 아는데 이거는 절대 교수님들이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건축학 인증이라고 하는 걸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래의 건축사 자격증을 딸 수 있고 여러분 이름으로 설계를 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그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수업이 우리가 좀 요구하는 항목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다 못하게 되면 2학년 때 어려워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토목이나 도시나 공학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 다 못하면 특강을 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잠깐. 그래서 지난 학기에 1월에서 2월 사이에 특강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약 한 달 정도 교육을 했는데 이 한 달 동안 우리 건축학에서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한 달 동안 밀도 있게 짧게 가르쳤어요. 짧게 가르친 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출한 학생들에 한해서 2학년 1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저희들이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들어라 듣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은 건축학 인증에서 요구하는 걸 충족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라도 특강을 들어서 이거를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학기 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 뭐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뭐 아르바이트라던가 어디 뭐 국내 여행이라던가 뭐 취미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원활한 여러분들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교과목 수업을 충실히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축 소통 능력과 형태 및 공간 구성의 내용은 여기 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는 여러분들 강의 자료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봐야 여기 있는 내용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성적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설계를 더 잘할 수 있을지, 조급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지금 주차별 수업 계획서를 보여드리는데 기존에 하려고 했던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주차부터 7주차까지 보면, 잠시만요. 네, 보시면 1주차에 지금 하고 있는 건축학과 소개, 그리고 강의 개요를 이야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주차에 창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쉘터를 만들게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여러분들 쉘터가 뭔지 아십니까? 쉘터라고 하는 거는 알기 쉽게 말하면 어, 그러니까 약간 보호소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유럽에서 전쟁 났을 때, 세계 2차 대전 이럴 때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됐을 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주거가 필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형태의 주거지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쉘터라고 부릅니다. 그런 쉘터를 만드는 거,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뭐 옛날로 치면 동굴 같은 웅집 같은 그런 거를 만드는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비록 아직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편안하고 예쁘고 좋은 그런 쉘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골판지를 이용해서 쉘터를 만드는 걸 계획했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팀 작업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와서 이제 작업도 해야 되고 골판지도 잘라야 되고 도면도 그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됐으니 이것을 대신해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사실 재밌는 작업이에요. 재밌는 작업인데 이걸 못하는 대신에 우리가 SPC에서 요구하는 여러분들 강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 과제로 나가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었죠. 과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긋기도 연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 후기도 써야 되고 프리핸드 레터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종 제도 기호 및 도면 표현을 연습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는 걸로 과제를 원래 내려고 했던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는 걸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주차에, 그러니까 2주차가 아니라 두 번째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8주부터 15주차까지 하는 것들은 실제 도면들 있죠? 실제 도면. 그래서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면들이 있습니다. 이 도면들을 여러분들이 따라 그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도면 표현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 도면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선들이 막 그려져 있으면 어떤 게 벽을 표현한 거고 어떤 게 창을 표현한 거고 어떤 게 문을 표현한 건지 어떤 게 가구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내용들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거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면서 변경된 내용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선긋기 연습 같은 내용들이 프리 레터링 있죠. 이게 수업 내용으로 들어왔죠. 수업 내용으로 들어온 대신에 여기 있던 내용들이 빠졌죠. 그죠? 과제로 나갈 내용들이 빠졌습니다. 그 대신 뭐 독서 후기는 여기 아직 남아있죠. 여러분들 책을 또 많이 읽으셔야 돼요. 건축과에서 졸업을 하시면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 아주 얕고 넓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짓는 건축물들을 생각해 보면 뭐 대학교도 있고요.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병원도 있고 호텔도 있고 많죠. 이렇게 많은 건물을 지으려면 그 건축가가 그 직업 그런 업종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설계를 제대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학문적인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많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많이 알아야 또 좋은 설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키우려면 독서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소양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 도서를 정해주고 그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어서 독서 후기를 내는 거를 교수님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과제와 함께 독서 후기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1학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2학년, 3학년 돼도 책은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책을 많이 보고 건축을 할 때 도움이 되라고 넣어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고 7주차 이후 내용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여기 실무 도면을 그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쉘터 작업하고 이런 내용들은 다 이제 빠졌지만
도면 연습하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주부터 7주까지는 표현 기법에 대해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1단계 수업에서 이제 건설 분야의 설계 도면에서 사용되어지는 표현 기법들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건축, 도시, 토목 분야에서는 인공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설계 도면이 작성되는데 여기서 도면이 곧 언어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언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속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건축 도면이라고 하는 도면, 토목에서 사용하는 도면, 도시에서 사용하는 도면들은 만국 공통어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도면을 보면 건축을 공부하는 분들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약속된 체계에 의해서 도면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체계, 도면 그리는 작도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수업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에 관한 이해와 학습을 위해 교수 계획서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하는 게 2차원 표현법을 배웁니다. 2차원 표현법이 결국엔 도면이죠. 이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선의 종류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을 긋는 연습을 합니다. 선의 종류가 여러분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축 도면에서는 이런 도면도 있고요. 이런 도면도 있어요. 이런 선도 있어요. 이렇게 쭉 가는 도면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선도 있어요. 어떤 선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짧은 선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이런 종류에 따라서 각기 도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달라요. 건축 재료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을 표현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선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선도 이렇게 얇은 선도 있지만 두꺼운 선도 있어요. 이만큼 두꺼운 선도 있어요. 선의 굵기와 종류에 따라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이해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도면에 쓰는 글씨,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글씨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필기체라고 부르죠. 이 필기체로 쓰시면 안 돼요. 건축 도면에 쓰는 글씨는 정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쓴 것처럼 쓰면 안 되고 건축 도면 쓸 때는 보조선을 위아래로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리고 요 칸 안에 글자를 또박또박 정자로 쓰셔야 됩니다. 예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박또박 쓰는 게 중요해요. 필, 기, 채 이런 식으로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요 안에 이렇게 또박또박 정자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주에서 6주 넘어가면 3차원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상도와 투시도를 그리는 방법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은 3차원으로 그린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어떤 거냐면 도면에서 볼 때는 평면도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아직 평면도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평면도에 보면 건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벽체고 여기 요게 개구부 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정면에서 보면 여기서 보는 게 정면입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건물이 이렇게 있고 땅이 있으면 문이 여기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를 3차원으로 투상도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육면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죠. 문이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는데 그냥 스케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치수 선들이 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 치수가 이렇게 기입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가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얼마 이런 것들을 기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스케일과 비례하게 만듭니다. 비례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이 비례하게 만드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케일이라고 불러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축척이라고 합니다. 스케일. 영어로 쓰면 스케일입니다. 이거를 그릴 수 있는 능력, 요렇게 만드는 거를 3차원으로 그리는 방법을 배웁니다. 스케치와는 또 다릅니다. 요런 걸 배운다 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2단계에서는 앞에서 도면 그리는 걸 열심히 배웠으니까 또 다른 것들을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형태와 공간을 만드는 연습, 그러니까 모형 작업 이런 것들도 같이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면을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고요. 수작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리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매주 제공되는 수업 자료, 그 다음에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포트폴리오에 잘 보관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크리틱 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업한 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코멘트를 해줍니다. 그 내용, 이 크리틱 노트를 매주 작성합니다. 매주. 이건 여러분들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주.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학인증 있죠. 학인증. 이 학인증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 교수님들이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인증을 제대로 충족해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모형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모형 만들고 나면 나중에 사진도 찍고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를 최종 패널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A1 사이즈. 여러분들 A1 사이즈가 뭔지 또 잘 모르는 친구들 있어. 이거 A4는 알죠? A4가 이렇게 있으면 세로로 길게 놓으면 이렇게 긴 부분이 297mm입니다. 짧은 쪽이 210mm예요. 건축에서 쓰는 단위는 항상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그래서 29.7cm, 21cm란 얘기죠. 이게 A4야. A4. A4를 2장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요 폭이 420이 되죠. 이게 A3입니다. A3를 밑으로 이렇게 하나 더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요 폭이 이제는 커지죠. 얼마가 됩니까? 594가 나오죠. 그죠? 594. 이게 A2예요. 그러면 A1은 이거를 다시 하나 더 여기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 폭은 594고요. 이 폭은 전체는 얼마? 840. 그래서 594 그리고 800. 이 사이즈가 A1 사이즈예요. A1 사이즈입니다. 이 A1 사이즈에 여러분들이 판넬이라고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든 그린 도면과 모형, 이것들을 찍은 사진, 그리고 여러분들이 쓴 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판넬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7층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 선배가 만들어 놓은 패널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틱 노트에 적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크리틱 노트를 작성을 해주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크리틱 노트는 1주부터 15주차까지 다 있어야 됩니다. 1주차에 적어야 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여러분들의 목표,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교수님들이 보고 검토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독서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후기를 작성을 하는데, 여기 보면 홀수 주차 3, 5, 7, 9, 11, 13주차에 여러분들이 후기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독후감이죠. 이걸 제출하는데 그 책들,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책들을 44개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기 있는 책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읽으신 후에 후기를 작성을 해주세요. 여기 보면 유명한 책들도 많이 있고 재밌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4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많이 유명한 책들도 있고요. 이슈가 되고 있는 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독서 후기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역시 손글씨로 쓰는데 타이핑을 하라고 하면 타이핑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신 내용들을 간략하게 적어주시는데 항상 바라지만 읽을 수 있게 적어주세요. 읽을 수 있게. 여러분들 글씨를 필기체로 막 날렸으면 절대 교수님들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도면에 쓰는 글씨라고 생각하고 또박또박 정자로 또박또박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다 사면 제일 좋지만 만약에 안 되면 한 권씩 구입한 다음에 돌려서 읽으세요. 돌려서 읽으면 돈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책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 공동 구매하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크리틱 노트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양식이 주어질 건데요. 양식이 있으면 여기에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여기 첨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교수님들이 크리틱한 내용들을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써주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했다가 여기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쓴 내용들을 여기에 요약해서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크리틱 노트를 작성하는 법도 참고해서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올리냐면 교수님한테 이메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다 내냐면 여기 강의록부터 해서 과제 출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내 전산망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교수님들이 과제도 내고요. 강의 자료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과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어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케치북을 주문하셔가지고 여기에 B5 사이즈, B5는 또 A4 사이즈랑 또 다른 겁니다. 요걸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는 연습을 프리핸드로 그리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 그리기랑 이런 거 하죠. 이때 필요한 게 T자와 삼각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바가 있습니다. 스케일 바, 이거 스케일 바라고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건축과는 돈이 많이 드는 과예요. 필요한 준비물들이 많아. 그래서 여기 보면 제도용 연필 있죠. 여기 보면 0.9mm, 0.7mm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0.5mm도 있고 0.3mm도 있고 0.1mm도 있어요. 더 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들이 쭉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0.9mm를 하나 준비를 하도록 하시고요. 제도용 연필이라고 하는 이 샤프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샤프랑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그리고 0.5mm 건축에서는 사실 안 써요.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쓴다면 0.9mm나 0.7mm를 가장 많이 씁니다. 선생님도 0.7mm 가지고 있고요. 0.9mm도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학생 때 산 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0.3mm도 있습니다. 0.1mm는 안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도면을 그릴 때 아까 얘기했죠? 선의 굵기에 따라서 표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굵기를 다르게 조절해야 되는데 이 조절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0.7mm나 0.9mm 요거 하나만 가지고 0.5mm, 0.3mm, 0.1mm로도 선을 그릴 수 있어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개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도 그래서 여러 개 샀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주로 이렇게 두 개밖에 안 쓰지만 또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편해요. 도면 그릴 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칼은 일반 칼이 아니라 30도 칼입니다. 30도.
30도 칼날이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는 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60도짜리예요. 뭉툭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커터 칼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를 수 있게 이렇게 되죠. 그지? 이렇게 되죠. 근데 이 60도짜리는 여러분들이 모형 작업하는 거에 맞지가 않아요. 잘 안 잘립니다. 예리하게 잘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이게 30도인 것, 이게 굉장히 뾰족해요. 이렇게 뾰족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커터칼 30도짜리가 있어요. 이 30도짜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30도짜리 칼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자, 잠깐 보여줄게요. 자, 이게 30도짜리 칼날이 들어가 있는 칼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뽑아보면 잘 보입니까? 좀 녹이 슬었어요. 선생님이 잘 안 쓰다 보니까. 근데 뾰족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뾰족합니다. 뾰족한 게 있어요. 이게 30도 칼날입니다. 이런 거를 쓰셔야 여러분들이 모형 작업할 때 예리해요. 근데 조심해야 돼. 예리한 만큼 손 이런 데 잘 배.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지만 30도 칼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모형 작업할 수 있고, 이게 30cm짜리 스케일 바입니다. 이게 스케일 바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색깔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여기 빨간색, 그리고 여기는 검정색, 여기는 초록색,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보면 이 옆에 보면 가까이 가볼게요. 여기 숫자 써 있죠. 100분의 1, 그죠?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여기에 200분의 1,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여기에 300분의 1, 여기에는 400분의 1, 여기에 500분의 1, 여기에 600분의 1이라고 써있죠. 이게 스케일 바예요. 실제 사이즈를 100분의 1로 축소한 자, 100분의 1로 축소한 자, 200분의 1로 축소한 눈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이 스케일 바입니다. 이게 있어야 도면을 그릴 수 있어요. 도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지금 있는 이 건물을 생각해 보면 100m예요. 옆으로 100m가 넘어요. 근데 그 100m가 넘는 건물을 1대1 스케일로 도면을 A4에 그릴 수 있습니까? A3 종이에 그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거를 실제 크기보다 작게, 이만큼 줄여가지고 작게 그려야 돼요. 모형도 실제 이만한 거를 이만큼 작게 만들어야 돼. 그죠?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작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치수에 맞게끔 비례해서 작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때 사용하는 게 이 스케일 바입니다. 그죠?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나중에 배워야 됩니다. 이 스케일 보는 법, 그리고 이 스케일을 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는 거 설명을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강의 교재에 대한 거 있고, 이거는 이제 도어에 교환과 이런 거 다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참고하시고요. A3 클리어 파일도 준비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스케치북 같은 경우에는 아까 B5로 주문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B5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라벨을 부착하세요. 이게 이 스케치북이 누구 건지 학번과 이름을 여기 적으시고요. 클리어 파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는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선배들이 한 거를 보여줄게요. 이게 여러분들 선배들이 만든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학번과 이름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걷어보면 1주차부터 쭉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강의 자료, 교수님들이 나눠준 강의 자료와 크리틱 노트를 이렇게 첨부하죠. 그리고 뒤에 보면 과제랑 그때 했던 실습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1주부터 정리를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15주차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보고서를 했으면 보고서도 넣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후감을 쓰실 거니까 독후감도 여기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친구는 이 옆에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1주차 여기 태그를 붙여놨죠.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몇 주차를 딱 펴보면 그 주차에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딱 펴보면 이렇게 나눠준 내용과 크리틱 노트 그리고 설계한 도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죠? 뒤에 가면 도면들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 들어가 있고 그죠? 여기도 도면 뒤에 가면 마지막에 판넬 만들 때 썼던 도면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거를 만드셔서 교수님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브레이크입니다. 잠깐 브레이크하고 이어서 교육 강의 이제 앞에는 개요입니다. 지금까지 개요 설명했어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세요. 그럼 선생님도 이어서 뒤에 내용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세요. 자, 잠깐 쉬었다 왔습니까? 동영상을 그냥 켜놓은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이 계속 말이 나오고 있어서 의아할 거예요. 잠깐 중지시켜 놓고 갔다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래서 이번에는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 인증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요구 학점, 그리고 건축설계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방향,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학사 내규, 그 다음에 2019학년도 전공 배정 정보, 여러분들 선배, 작년 거, 요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 건축학과를 지원할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학과에 지원할 학생들은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인증서입니다. 인증서. 여기 보면 인증일이 2018년 7월이죠. 2018년 7월. 이때 저희가 인증을 받았고요. 6년 인증을 받았습니다. 6년은 가장 긴 게 6년이에요. 가장 긴 게 6년이에요. 그러면 6년 뒤에 다시 인증을 또 받아야 돼. 언제? 2024년 7월 30일 전에 2024년 1학기에 한 방학 때쯤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아마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때 인증을 다시 받아서 또 6년 이렇게 받아야겠죠. 그죠? 이렇게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인증이라고 하는 걸 받아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축가로서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이거는 저희 과에서 반드시 인증을 통과를 해야 되고 인증 기준에 맞게끔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구 학점을 보게 되면 지금 빨갛게 표시해뒀죠. 인증을 우리가 하니까 이렇게 해서 쭉 돼 있어요. 그래서 계열 기초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기초 부분이 지금 학점이 얼마가 안 돼. 원래 1학년 때 좀 더 가르치고 싶은데 지금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여기 보면 1학년 때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어.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공학 인증과 건축학 인증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과목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죠. 이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듣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인증을 위한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이수하셔야만 여기 있는 건축설계 1, 2학년 때 예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수 못한 친구는 이거를 못 들어요. 또 이 수업을 못하면 이 수업을 못 들어요. 얘를 이수해야만 이 과목을 들을 수 있고요. 이 과목을 이수 못하면 이 과목을 또 못 들어. 그러니까 매년, 매 학기마다 이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이수를 해야 되고 이수했다라는 것을 증빙자료로 저희는 인증원에 제출을 해야 되고 실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5학년 때까지 쭉 다 인증 과목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해 주자면
건축설계 1 그리고 건축설계 2 있죠. 2학년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 수업과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내년에 담당 교수가 바로 접니다. 여러분들은 건축과를 오게 되면 내년에 저랑 이 수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제가 가르치고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니까 흘려 들으시면 안 되고 귀에 딱딱 잘 넣으세요. 아시겠죠? 넘어가고요. 자, 건축학 인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우리 학교에서 우리 마음대로 만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건축학 인증은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 기준의 전문 건축인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건축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만약에 따져 그러면 건축학 인증을 받고 있는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를 가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미국과 관련이 깊죠. 미국에서 이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건축사를 따면 우리나라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미국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도 한국에 와서 건축사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국제적 요구 조건에 맞춘 거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학교에서 들리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지방 대학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이 건축학 인증 때문에 수업을 듣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너무 주입식으로 교육을 한다. 진도 나가기가 바쁘다. 과제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교수님들이 몰라서 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학생들을 골탕 먹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서 만드는 기준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이에요. 그래도 어느 나라를 가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준의 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SPC라고 하는 것들이 이 건축사로서의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 기본적인 지식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꽤 많죠. 여기 보면 서양 건축사도 있고 건축재료구법, 그 다음에 디지털 건축 1, 의장, 구조역학, 디지털 건축 2, 친환경 건축,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여기 한국 건축사, 그 다음에 행태론, 구조 시스템, 실내 건축, 법규, 현대사, 그 다음에 환경, 이거는 설비와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건축 3도 있죠. 시공도 배워야 되고 도시도 배워야 되고요. 여기 설비 또 나오죠. 빌딩 시스템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건축 실무 수업도 해야 되고 여기 실습도 갔다 와야 돼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문 인력으로서 건축사의 능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혹할 정도로 배워야 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건축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사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수님들이 뭐 조금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느껴지고 섭섭할 수도 있지만 그게 교수님들의 의도나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오히려 아끼고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자, 그럼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게 되는데, 교육을 받게 되는데, 1단계, 이게 1학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 아까 여기 커뮤니케이션 기술 나오죠. 이게 소통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 능력, 그다음 공간 분석 능력,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방법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데, 사실 이 하나의 수업, 3학점짜리 수업 가지고 이걸 다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2학년 올라가면 환경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여기 기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면 여러분들 컴퓨터로 하는 것들도 막 배우게 됩니다. 캐드라든지 포토샵, 스케치업 이런 것들 막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에 관련된 걸 배워야 되겠죠. 시공이나 구조도 배워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대지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배울 게 아주 많아요. 3학년 올라가면 더 어려운 건물들을 가지고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복잡한 건물, 복합 설계된 건물, 종합 능력을 발전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4학년 되면 도시적인 규모, 지금까지는 단일 건물을 배웠다 그러면 4학년 때는 도시 단위, 여러 개의 건물들을 가지고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요. 배울 게 많죠. 5학년 되면 이런 4학년 때까지 배운 걸 다 총망라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배우고 졸업을 하셔야 건축학 인증에 맞는 전문 인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대단한 과예요. 대단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1학년 2학기에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여기 없잖아. 그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밀도 있는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바빠요. 바쁩니다. 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여러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아르바이트도 하지 마라. 이거 다 하려면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아르바이트 할 친구는 아르바이트 하고 연애하는 친구는 또 연애하고 공부할 친구는 공부하고 자격증 따는 친구는 또 자격증 따고 다 하더라고.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정말 능력자들만 모아놓은 학생들이 다 우리 과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2학년 올라가면 여러분들 또 공모전 이런 것도 합니다. 자격증 공부도 하고 공모전도 하고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5학년까지 간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이게 여기 나오죠. KAAB 권장 기준에 의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 KAAB라고 하는 거는 국제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준이 있어요. 국제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학교에서는 이 권장 기준에 맞는 설계 교과목을 개설해서 여러분들한테 SPC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설계 수업 중심의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매 학기마다 들어있는 여기 건축 설계 수업들, 그죠?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죠. 이 수업들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다. 이걸 이수하지 못하면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연속성 있는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4학년 수업을 먼저 듣거나 뭐 3학년 수업을 먼저 들을 수는 없다.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 이해도 안 되고 공부가 안 돼요. 단계별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먼저 듣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순서에 맞게끔 쭉 이렇게 커리큘럼에 맞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설계 4, 그 다음에 5 이렇게 넘어가면 이 두 개, 뭐 이 위에 있는 설계를 들으려면 2학년, 3학년에 있는 다른 이론 과목들이랑 실습 과목이 더 있는데 그 수업을 안 들은 사람은 뒤에 있는 수업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앞에 있는 필수 전공 과목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 그 중에 뭐 필수 과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설계 수업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된 또 선택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 수업은 또 반드시 또 들어주셔야 이 수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수업들을 열심히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설기초 설계에 대해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요. 목표는 SPC의 내용들을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도면을 만드는 언어, 그리고 이해, 숙달, 조형, 공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한다. 이거를 배워야 2학년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설계 수업을 듣는데 무리가 없다.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 뭘 하냐면 주택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주택 설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주택 설계를 하려면 주택이라고 하는
도면을 그릴 수 있고 모형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주택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주택 설계를 막 1주차부터 막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평면도가 뭔지 몰라요. 벽을 어떻게 그리는지 몰라요. 이게 벽을 이렇게 그리는데 벽을 그릴 줄 몰라요. 창문을 그릴 줄 몰라요. 창문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창문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문을 그리라 그러면 이게 좀 왜곡됐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는데 이런 표현들을 전혀 모르고 주택 설계를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걸 할 수 있는 이 앞에 이런 것들을 기호부터 시작해서 다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반드시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우고 올라가야 주택 설계를 할 수 있고 주택 설계가 끝나고 나면 2학년 2학기에 올라가면 여러분이 작은 규모의 근생 정도 되는 근린생활시설 이걸 설계하게 되는데 특히 이번 학기에는 뭘 하냐면 노인복지시설과 그 다음에 유치원을 합니다. 이런 시설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이 주택을 설계할 때 또 설계하는 방법을 또 배워야 주택보다 훨씬 큰 규모의 건물들도 설계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워야 될 것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요. 잘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과제를 충실히 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이런 기능들을 이런 학문적인 이론과 그 다음에 실습을 통한 작도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배울 수 있으니까 수업을 충실하게 잘 들어주길 바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설계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 보면 학부과정 이전 우리가 학부제로 가기 전에는 1학년 때 기초설계 1, 기초설계 2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를 1년 동안 교육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수업을 듣고 따라오는데 무리가 없었는데 이 앞에 이 수업을 이제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학부제로 가면서 건축학과 학생들이 좀 힘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를 교수님들이 잘 합쳐가지고 한 학기 만에 들을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짜놨으니까 과제가 조금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모형 작업하고 이런 내용도 여기 나오죠. 모형 만들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들 것들. 이런 것들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어요. 근데 지금 못하게 돼서 조금 아쉬운데, 그죠? 지금 이게 쉘터입니다. 쉘터. 골판지를 이용한 쉘터. 여러분들 선배들이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했으면 조금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도면이라든지 건축 조형의 이해도가 좋았을 텐데, 이거를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게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조금 건축 공간이라든지 조형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는 경험이 되니까 나중에 이건 선배들 했던 거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2학년 올라가면 또 2학년에 맞게끔 건축설계 1, 2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들 선배들이 지난 학기에 요 수업을 이제 해서 아까 방금 보여준 포트폴리오가 요걸 가지고 만든 포트폴리오입니다. 넘어가 보면 건축설계 1에서 하는 내용들 주택설계 이렇게 했고요. 2학년 때 한 것들 이렇게 나옵니다. 3학년에 배우는 것들은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운 내용들 그죠? 그래서 2학년 수업을 충실히 들으면 3학년에 올라가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텍스트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복합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보면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죠?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판넬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넬의 일부분인데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시하는 거예요. 앞에 선배들이 한 거 있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만들어요. A1 사이즈로. 이게 판넬입니다. 이렇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4학년에 올라가면 좀 더 어려운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 그리고 환경적 텍스트가 접목된 복합 건축물, 그 다음에 도시, 역사, 문화적 맥락을 해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좀 더 어려워지죠? 점점 어려워집니다. 좀 더 여러분들의 건축적인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넬도 보면 아까보다 큽니다. 좀 더 큰 사이즈예요. 이거는 A1 2장입니다. A1 곱하기 2에서 2개, A1 2장을 위아래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크게 해서 도면과 3차원 모형 대신에 3D가 들어가죠.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가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점점 뭔가 퀄리티가 좋아지죠. 멋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학년에 올라가면 또 더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을 하게 되죠. 특히 5학년 1학기에는 여러분들 졸업 설계를 하게 됩니다. 5학년 1학기에 졸업 설계를 할 때 자유주제로 여러분들이 4학년 때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건축학 인증을 선생님이 계속 쭉 설명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뭔데? 더 궁금할 수 있죠? 여기 건축학 인증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자료, 현황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아,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빡세게 이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서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가도 내용들이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진로 및 취업, 그다음에 커뮤니티, 학인증 이런 데 보면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최근에 아직 안 돼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거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보들이 쭉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기 전에 1학년 2학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전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가 아니라 학교 안에 소모임 형태의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속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선배들이랑도 좀 친해질 수 있고 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하세요. 예전에는 학부제로 운영하기 전에는 1학년으로 입학하면 이제 건축과니까 2학년 선배들이 1학년들에게 이제 뭐 또 가르쳐주고 밥도 사주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학부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건축과에 올지 공학으로 갈지 토목으로 가거나 도시로 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내 선배가 되고 누가 내 후배가 될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교류가 좀 적어. 그래서 그런 교류를 좀 더 활발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려면 그런 모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모임도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들. 자, 그래서 건축학 전공에서 설계 과목 이수 규정, 그 다음에 전과 및 편입성에 대한 학사 내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잘 챙겨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 외에도 학교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사 규정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지고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편입을 한 친구들은 포트폴리오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그러면 만약에 2학년으로 편입을 했다 해도 2학년 수업을 바로 들을 수가 없어요. 1학년 때 이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1-2학기 이 건설기초 설계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수업을 못 들어요. 그래서 2학년으로 와도 1학년 수업을 들어야 돼.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커리큘럼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편입을 해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뭐 도시나 토목 또는 건축공학과로 갔다가 뒤늦게 건축 설계 쪽으로, 그러니까 건축학으로 옮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편입을 할 계획이 있거나 편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전과를 하더라도 그걸 증빙자로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없다, 그게 없다면, 포트폴리오가 없다면 인정을 못 해줘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와야 돼요. 수업은 들은 건 인정해주지만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또 인증이 안 돼.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인증받는 거는 선생님, 교수님들이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증원에서 여러분들을 실사 나와서 인증을 하는 건데, 교수님들 마음대로 포트폴리오는 없지만 얘가 수업을 들었으니까 인정해 주세요.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잘 챙겨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챙겨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전공 배정 방식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학번 순서대로 이제 지금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건축과에 올 사람도 있고 안 올 사람도 있고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대부분이 뭐 건축과를 오고 싶어 한다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해드리면, 학과 수가 학부 안에 학과 수가 2개일 경우, 3개일 경우, 4개일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서 원하는 과를 가게 되는데, 그때 배정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4개 전공이 들어있는 학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순위로 지망한 학과의 130%가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적은 학과에는 70%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가 제일 지원자가 많은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집 인원이 40명인데 130%니까 30%약 12명 정도 되죠. 그래서 한 50명 이상이 건축과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점 관리도 잘 하셔야겠죠? 그죠? 건축과에 오고 싶은 학생들은 학점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인기가 제일 좋은 과목이 학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다시 꺼졌어요. 다시 켤게요. 잠시만요. 그냥 이거 보고 설명할게요. 이거 보고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작년에 총 199명이 건설공학부로 입학을 했고요. 건축학 우리 과에서 뽑는 학생 수가 40명이었습니다. 건축공학과에선 70명 뽑고 토목공학에선 50명, 도시공학에선 40명을 뽑습니다. 이렇게 뽑는데 지원자 수가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 7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30%에 해당하는 52명 정도, 저희는 51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1명이 건축학과로 왔고, 지원한 학생 중에 나머지 이제 26명은 이제 건축과에 못 오고 다른 과로 2순위 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들이 뭐 지원한 과 중에 2순위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 마음 같아서는 다 받고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또 잘 하셔야 돼요. 특히 건축과를 오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에 조건을 충족하게끔 준비를 잘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설명은 다 드렸고,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은 끝났고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 돌아가서
요거 주차별 내용이죠. 요거 볼게요. 요거 보면 1주차 내용은 다 이야기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2주차부터는 이렇게 이제 실습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 당연히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도어 시스템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학교에 나올 수 없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집에서 책상에서 잘 동영상을 보면서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필요한 준비물 이야기해 줬죠. 준비물들을 잘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구매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총대가 그러니까 지금 반 대표를 한 명 여러분들끼리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망 역할을 할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도 좀 사시고요. 뭐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적으로 사셔도 되지만 단체로 구입하면 조금 더 싸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티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삼각자는 개인적으로 사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단체 주문하든 일단 다 사는 게 좋고요. 티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지금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이제 티자가 여러분들 선배들이 쓰던 티자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학교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쓰다가 놔두고 간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학교를 못 나오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티자가 뭐 저렴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챙겨주세요. 준비물을 잘 챙겨주세요. 이 준비물이 있어야 돼요. 준비물 없이 하는 거는 사실 좀,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거나 실습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물들을 다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잘 챙겨주시고 그거에 맞게 준비를 또 잘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준비물들에 대해서 이미지를 보여줄게요. 이미지를 뭐 T자, 그다음에 뭐 삼각자, 그다음에 제도용 샤프, 펜, 그다음에 제도용 비, 뭐 빗자루 같은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해줄게요. 뭐 간단하게 보여드릴 게 있나? 지금 선생님이 다 갖고 있질 않아서 지금 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거는 우리가 철자라고 부르죠. 얘는 30cm짜리 철자예요. 이 철자가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 모형 작업을 해요. 모형을 자를 때 플라스틱 자로 자르면 플라스틱 자를 잘라요. 그래서 모형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이 철자가 있어야 이걸 대고 칼질을 이렇게 해야 자는 손상 안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모형 재료 뭐 폼보드나 뭐 무드락 이런 걸 쓸 텐데, 또는 골판지 이런 거를 잘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철자가 필요하고요. 칼질을 하려면 그냥 책상 위에서 절대 하면 안 돼요. 또. 책상 위에서 하면 책상을 잘라요. 책상을. 그래서 안 되고, 지금 고무판입니다. 고무판. 이만한 고무판이 있어요. 이 고무판 위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책상에 칼집이 안 나고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무판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런 철자 있어야 되고, 아까 30도 칼 보여줬죠? 30도 칼도 필요하고, 이런 스케일도 필요합니다. 스케일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종이 테이프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아티스트 테이프예요. 이게 종이 테이프인데,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 스카치 테이프나 이런 걸 쓰면 이게 접착력이 굉장히 높아서
임시 고정을 했다가 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찢어져요. 종이가. 제도 용지가 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티스트 테이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돼 있고, 모형 작업을 할 때도 나중에 뭐 우드락 본드나 이런 걸로 풀질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붙이면 잘 안 굳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이런 종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임시 고정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미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으면 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많이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메일 주소 또는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서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상담하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찾아오시면 됩니다. 미리 연락을 주세요. 그럴 때는 갑자기 오면 선생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바빠서.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해서 언제 뭐 면담을 할 수 있지 시간 약속을 잡고 그 시간에 오면 선생님이 면담을 해 드릴게요. 뭐 우르르 오면 안 되고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한 명 또는 뭐 많아도 한 두 명 정도 이렇게는 이제 마스크 끼고 면담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상담도 해 드릴 테니까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뻘쭘해하지 말고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장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